방송 먼저 하고 이취임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도 안 보이네. 그러네. 그래도 뭐가 4강으로 올라갔고 이거를 알면 좋잖아. 그치. 이걸 안 버리고 놔뒀다는 게 신기하다. 선명지명. 그러니까 언제든 돌아갈 수 있다는 뜻인 거죠. 언제든 돌아갈 수 있어. 시네타운이 이제 더 할 게 없다 싶으면 DJ가 새로운 영화를 더 이상 안 본다 싶으면 그때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오프닝부터 가겠습니다. 1. 숙보. 파파라치에게 돈 주고 사진 찍힌다. 몰래 찍은 사진처럼 자연스러운 파파라치 스냅 사진 인기.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2023년 3월 9일 목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간미연의 파파라치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파파라치에게 돈 주고 사진 찍힌다? 몰래 찍은 사진처럼 자연스러운 파파라치 스냅 사진 인기였습니다. 예전에는 사진 찍을 때 보통 사진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치즈 김치 이러면서 찍었잖아요. 근데 그러면 다들 긴장하고 포즈가 얼고 비슷하고 뭔가 재미없죠. 근데 언젠가부터 자연스럽게 행동하라고 하면서 찍는 스냅 사진이 유행하더니 이젠 아예 사진 찍는 사람이 숨어서 찍는 파파라치 스냅 사진이 또 유행을 한답니다. 훨씬 자연스럽고 각자의 개성 있는 표정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사진이 나중에 나온 걸 보면 만족도가 높다는 거예요. 베텐의 트민남 이종범 작가가 바로 이 파파라치 스냅 사진을 얼마 전에 찍었다면서 회식 때 자랑을 했었는데 굉장히 또 잘 나오긴 했었습니다. 얼마 전이 아니라 옛날에 찍은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 옆에 함께 찍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순도순 알콩달콩 이런 근사한 모습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베텐러들이 이제 혼자기 때문에 이걸 파파라치로 찍으면 이건 좀 쉽지는 않죠, 그죠? 예. 자, 아무튼 뭐 불가능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찍어주는 인생, 그것도 좀 슬프잖아요. 우린 CCTV가 찍어준다라고 하신 분 있고, 우린 거울 앞에서 찍는다, 타이머로 도전한다 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자, 오늘은 찌네타운 날입니다. 영화 토크로 밤샘 토크가 가능한 남자 이종범 작가와 영화 라디오스타 토크를 할 거니까 이 영화를 재밌게 보신 분들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베텐은 녹음 전 과정을 보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생록방 스케줄은 저희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리죠. 배성재 텐에서 드리는 선물 금요 큐브에서 마지막 선물 선라이즈 드리고 이렇게 또.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다음 달 이용료 좀 들어오겠네. 이것도 돈 들어와? 모르겠네요. 들어오지 않을까요? 한 달에 6,000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거 한 10,000원 들어오지 않을까요? 이거 궁금하다. 한 달 돌린다면 얼마 들어오나 한번. 네, 말씀드릴게요. 6,000원에서 얼마나 더 오버됐다. 근데 저까지만 권한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몰라요, 사실. 그거야 뭐. 예. 감사하죠. 마지막 선물. 협찬 멘트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 프리 선언 없이 본 코너 바로 들어갑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가슴에 품고 다니던 영화 속 명장면을 끄집어내서 귀에 피가 나도록 입에 거품 물도록 토크로 푹푹 전해드립니다. 영알못 두 남자의 투머치 영화 토크쇼 찌넷타운. 돈 주고 파파라치한테 사진 찍히는 남자, 웹툰 작가 겸 크리에이터 이종범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국입니다. 예, 이게 10년 전이거든요. 파파라치 스냅 사진. 그 아내가 저 연애할 때 이런 게 있는데 찍자 그래가지고 찍은 거니까 이건 원래 저희 선택권이 없습니다. 찍자 그럼 찍는 거죠 뭐. 10년 됐고 근데 좋아했잖아요. 거기서 뭐 거기서 화냅니까? 아내가 찍자 그러는데. 아 저희 회식 때도 엄청 자랑하고. 아니 근데 저도 피사체가 되면 얼어붙거든요. 예. 그 약간 비슷하지 않으세요? 저요? 방송을 많이 하셔서 아닐 수도 있겠는데 웹툰 작가나 만화가들은 누가 사진을 찍으려고 들이대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예. 저는 이제 그나마 좀 낫지만 그때 굉장히 불편했기 때문에 나를 찍는 사람이 안 보이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냥. 근데 실제로 보니까 아 내가 카메라 인식을 안 하니까 확실히 그나마 좀 이상하게 나오진 않네. 이런 거 분명히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로 숨어서 찍어주시나요? 처음에는 그 루트를 짜서 얘기를 해줘요. 예. 예를 들면 뭐 이 골목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삼성동에서 가서 오시면 됩니다. 그럼 처음이랑 끝에는 보여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안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예. 알고 봤더니 이미 자기랑 다 계약되어 있는 뭐 카페, 어디 가게 이래 들어가서 밖을 찍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보이죠. 보이면 살짝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의식하게 되지만 그래요? 비싼 사람 비싸게 돈 주면은 더 잘 안 보이고요. 싼 루트 하면은 잘 보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혼자 해도 나쁘진 않겠네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혼밥을 할 때 누군가 이제 좀 찍어준다. 그리고 혼자 어디 걸을 때. 뭐 모양새는 좀 그러고 좀 슬프긴 하지만 말 되죠. 그렇죠. 뭐 창가에서 커피를 마신다. 그렇죠. 도서관에서 공부를 할 때. 뭐 이럴 때. 지금 사실은 인스타 사실 지금은 그 땡스타 예. 인플루언서 분들 중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지인에게 하청을 줘가지고 그렇게 해달라. 그런 거 많잖아요. 그걸 그냥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 하청을 주는 거죠 그냥. 저는 뭐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럼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재밌을 거예요. 배형은 땡도날드 들고 가다 찍혔다. 그렇죠. 그 지혜 씨 찍으러 오신 분들이 제가 이제 그 SBS 주차장에서 네. 그 좀 억울합니다. 왜 억울해요? 아니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거짓말 아니잖아요. 이게 제가 뭐 하루에 뭐 6개를 먹는 것도 아니고 네네. 저녁을 먹긴 먹는데 바쁘기 때문에 어쨌든 햄버거로 드라이브 스루로 간단하게 해결을 해야 되니까 네네. 그리고 먹고 그것은 더 먹으려고 들고 가는 길이 아니었어요. 네. 저녁 식사를 가져가는 길이 아니라 저녁 식사를 이미 차에서 해치우고 네. 버리려고 들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 혀가 길죠? 예. 아무튼 근데 어쨌든 그때 걸어가는 자세도 약간 뭔가 식탐으로 똘똘 뭉친 느낌으로 찍혔기 때문에. 네네. 예. 약간 그 가오나 씨 이단 변신 후 이런 예. 거가요? 근데 이번에 그 이종훈 작가가 또 파파라치 사진 찍히러 해외로 여행을 떠나신다고. 아 제가 예. 그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연애했을 때가 닥터 프로스트 연재가 결정된 날 아내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시즌 1, 2 연재할 때는 연애 시기, 시즌 3, 4는 결혼 시기. 그러니까 제 아내 입장에서는 저랑 만난 10년 내내 제가 뭔가를 연재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작년에 10년을 기다렸으니까 나랑 가족 여행을 길게 가야 된다라고 하셨고 가야죠. 2주를 갑니다. 2주. 드디어 귀국을 하는 건가요? 아니 무슨 출국이죠. 금이환영 그죠? 미국으로 야. 여행을 간다고. 한국에서 웹툰 작가로 활동하고 금이환영. 어디로 가세요 미국? 미국에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고향 방문. 뉴욕으로 가서 예. 횡단하고 옵니다. 횡단하고 옵니다. 국토 뭐라고 해야 돼? 종단이 아니고 횡단. 대장정. 예, 국토 횡단. 홈커밍 데이라고 하죠. 홈커밍데이. 예. 아니 저 미국을 워낙 안 가봤기 때문에 궁금해요 저도 좀 어떨까. 알겠습니다. 내가 예상한 대로 토크를 하시네요. 예. 정확히 예상한 대로 하셨어요. 근데 해외에도 파파라치 그런 서비스가 있다는 얘기죠? 뉴욕에 가면 한국 사진과 유학생분들이 쫙 있어요.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 유학생들이 거기서 그 아르바이트로 유학비를 많이 버신다고 들었어요. 미국에서는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게. 굉장한 창의력 아닙니까, 역시. 근데 이제 해외에서도 진짜 자연스럽게 그렇게 찍어주면 좋겠네요. 이제 해외 나가면 보통 랜드마크나 이런 데서 관광객처럼 찍는 게 사실 나중에 보면
그냥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굉장히 자연스럽고 뭔가 로컬 느낌도 나고 네. 거기서 잘 즐기고 있는 듯한 표정이 파파라치처럼 찍히면 나쁘지 않겠다. 제가 러시아 예전에 러시아 여행 갔을 때 거기도 그런 게 있어가지고 갔더니 현지에 사진 찍는 분들 있죠. 현지 사진 전공생들이 이런 서비스를 해주시면 가이드를 해줘요. 옆에 붙어가지고 설명해주고 거기 서보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한국 쪽에서 가신 분들을 컨택을 하면 물어봐요. 파파라치 컨셉으로 가실 거예요? 아니면 가이드 컨셉으로 가실 거예요? 물어봐요. 네. 약간 서비스 다양화. 돈을 벌 줄 아는 분들이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미국 여권 무슨 색이에요? 나도 나한테 그걸 왜 물어봐? 아니 그냥 궁금해가지고. 그런데 궁금하네요. 저도. 예. 전 녹색입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내 예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토크를 몰고 가시는지 정말. 채팅창에서 물어보셔가지고. 그렇네요. 저도 궁금합니다. 자, 영화로 토크를 쪄내는 찌네타운 코너 설명해 주시죠. 네, 누구나 인정하고 후토크할 거리가 많은 영화를 매주 한 편씩 골라서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와 명장면 토크 등 관련 TMI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네, 오늘 다룰 영화 뭡니까? 바로 2006년에 나온 코미디 드라마 영화 라디오 스타입니다. 예. 뭐 이준익 감독님 하면 다 아시죠. 왕의 남자, 황산벌, 사도, 동주 등을 만드신 이준익 감독님 영화고요. 이 배우분들은 뭐 당연히 칠수와 만수 언제적입니까? 투캅스, 인정사정 볼 것 없다에 박중훈, 안성기 콤비가 주연했고 그 외에도 이제 최정윤 배우님, 정석영 배우님 우리 그 부산행 때 기관사 하셨던 거기서 엔지니어로 나오시죠? 그죠. N형으로. 네. 예. 정석영 배우님 그 노브레인 등이 출연합니다. 187만 관객을 동원을 했기 때문에 사실 뭐 흥행적으로 굉장히 성공했다 이렇게는 아닌데 OST라거나 재방송이라거나 꾸준히 회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마음속에 아주 강하게 각인된 영화죠. 저는 이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저도요. 예. 또 제가 2006년 요때 근처가 제가 또 KBS 들어갔을 때 지역국에서 일을 할 때여가지고. 약간 그렇네요. 공감대가 굉장히 많았어요. 영월이니까요, 영월. 예, 뭐 영월 정도 아니고 저 광주 쪽이긴 했는데 어쨌든 그 느낌이 있어요. 분위기 비슷한가요? 영월 정도는 아니죠. 좀 더. 광주는 어쨌든 저희는 총국이었고. 그러면 원주 느낌이네. 좀 더 이렇게 허브. 그렇죠. 예, 그 강원 쪽으로 가면 이제 뭔가 춘천, 네네. 예, 뭐 그런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죠. 아무튼 뭔가 그 느낌이 있어요. 예. 실제로도 근데 이 시나리오를 쓰셨던 최석환 작가님이 여행 중에 지금은 방치되어 버린 그 지방 방송국 건물이잖아요. 예. 그거를 보고 지나가면서 스토리를 한 장짜리 시놉시스를 쓰신 게 실시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때에 이 비수도권 방송 쪽에서 하신 분들은 다들 비슷한 느낌 가지신대요. 저런 분위기, 저런 느낌. 그렇죠. 어쨌든 그땐 저는 이제 KBS에 입사를 해가지고 저는 놀랍게도 시사자키였습니다. 시사적인 얘기를 하셨죠. 광주의 손석희. 예. 그래가지고 누가 그러셨어요? 아침에 시사라디오. 자칭. 예, 그걸 진행했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저 보통 이제 지역 방송이니까 광석희. 광주에 이제 각 구청장님들 네. 뭐 그런 분들 이제 모시고 네네. 굉장히 이제 시사적인 진행을 네. 해왔던 게 저의 라디오 첫 시작이었는데 드립을 치지 못해서 굉장히 안달났겠네요. 이름이 출발 무등의 아침. 그 뭐예요? 출발 무등의 아침이어가지고 이야 대박. 광주 지역의 방송이니까 너무 좋다. 너무 듣고 싶다. 예. 다시 듣기 있겠죠? 예? 다시 듣기 있겠죠? 없을 거예요. 있을 예. 겁니다. 여러분들 출발 무등의 아침 다들 좀 찾아보십시오. 식사자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식사자키. 예, 무등산 폭격기 아닙니다. 무등산 흑곰 아니고 수박살인마 아닙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쪽 지역에서 그 데일리였어요 심지어 데일리 그래요? 생방송 네네네. 예, 그걸 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진짜 또 SBS에서 라디오 DJ를 하고 있으니까 네네. 계속 오랫동안 진하게 이 라디오 스타라는 영화에 좀 공감을 좀 하고 있고 아무래도 남일 예. 같지 않은 얘기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운 부분도 많고. 예. 줄거리는요. 자, 비와 당신이라는 곡으로 88년도 가수왕을 차지했지만 이제는 한물 가버린 스타 최곤 박중훈 님이 분하신 최곤은 폭행 사건에 휘말리게 되고요. 합의금을 내주겠다는 방송국 국장님의 약속에 강원도 영월의 라디오 DJ가 됩니다. 막무가내로 시작했던 라디오가 대박이 나버리면서 벌어지는 얘기입니다. 한물간 스타 최곤과 가족 같은 매니저 박민수 즉 안성기 배우죠. 이 둘의 우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그렇습니다. 라디오에서 다루고 있잖아요. 사실 근데 보고 있으면 수도 대잔치예요. 방송 사고로 점철되는 방송이죠. 영화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업계 분들이 보시기에 좀 무섭거나 그러진 않아요. 사실 뭐 말도 안 되는 섬찟하다. 부분들이 몇 개 있죠. 그죠. 예. 실제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게. 예. 근데 이제 뭐 영화적 허용이기도 하고, 예. 근데 뭐 또
그냥 재밌게 봤어요 저는 진짜. 어. 예, 그리고 몇 가지 장면들은 진짜 걸작의 장면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뭐 월드컵에서 한번 또 얘기하시겠네요. 자, 오늘은 라디오스타 명장면 월드컵으로 네. 오랜만에 또 가보려고 하는데 장면들 속에 숨은 다양한 비하인드 스토리는 명장면 월드컵을 하면서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A조에 속하는 1번부터 4번까지 후보를 만나보죠. 네. 라디오스타 명장면 월드컵 후보 1번입니다. 후보 1. 내용은요. 88년도 가수왕 최곤이 비와 당신을 부르는 인트로 무대 장면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지금도 리메이크되고 있는 최고의 명곡 비와 당신을 부르는 최곤. 이 노래가 처음 나오는 장면이라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곤의 가수왕 시절은 이 한 씬밖에 없죠. 그렇지만 이 씬 덕에 가수왕 최곤의 몰락이 더 잘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반대 의견은요. 옷과 행동은 찐 락커인데 비와 당신은 좀 잔잔하잖아요. 최곤 이미지랑은 좀 안 어울리는 노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뭐 그 소위 락발라드 줄여가지고 락발이라고 부르는 그 장르는 이런 가죽 자켓 메탈스러운 옷을 입고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원래. 그렇죠. 예. 특히 뭐 88년도면 한국이 이제 K 락발라드의 전성기를 막 보여주기 직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기적으로도 맞긴 맞아요. 예. 신화의 블랙홀 이런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퀸도 발라드 명곡 많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럼요. 예. 그리고 비와 당신 부르고 또 이제 약간 무대 쪽으로 싹 이렇게 그 안성기 매니저가 고나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죠. 싹 이렇게 화이트로 잘 받고 막 이거. 그리고 싹 하는 게 약간 그 진짜 그 우리가 웸블리에서 봤던 그렇죠. 프레디 머큐리의 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앞으로는 추억씬 추억만 걷는다 이런 느낌인데 예. 바로 이어지는 장면은 그렇지 않죠. 그렇습니다. 근데 안 어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 가수왕 때 이 노래를 부르고 이 팬들한테 다이빙을 합니다. 그거는 조금 내가 보기에는 다이빙을 할 만한 장르는 아닌데 엄격하게 그 구분하거든요. 예. 우리 밴드 이번 앨범 곡 중에서 이건 비사이드다 발라드다 그러면 다이빙 안 해요. 근데 여기서는 팬들이 좀 놀래요. 아, 이 곡을 할 때 왜 몸을 던지지? 그런 부분이 좀 걸리긴 했어요. 신뢰의 도약. 믿음의 도약. 예. 자, 아무튼 이 다음이 바로 이어지는 게 굉장히 갭 차이가 있는 그렇죠. 미사리 같은 곳에서 그치 2006년. 네. 아 근데 사실은 전 근데 그 장면 되게 좋아요. 어디 장면이야? 거기 이제 그 약간 불륜 커플 같은 설정으로 아 최곤이 비싸네. 한 장 더 이거요? 아이 최고니 비싸네. 좋았어. 한 장 더. 너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너 마누라 놔줘 자식아.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 그때 그 느낌이 굉장히 최곤이 어디까지 추락했나. 그렇죠. 예. 아니 사실 근데 이 곡이 진짜 제가 좋아하는 분이 만든 거더라고요. 몰랐는데 한국 모던 락의 거의 전설 유에미 블루 아세요? 유에미 블루가 이제 그 방준석 씨하고 예. 이승열 씨가 한 밴드인데 방준석 씨가 만든 곡이더라고요. 아, 너무 놀랐어요. 아, 이거 내 10대 때 정말 레전드였는데. 괜히 명곡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아, 이거 88년도 가수왕 발표하는 그 방송이 실제 88년도 그 가수왕 발표하는 방송 장면을 그대로 딴 거거든요. 예. MBS로 바꿔서 거기서 이제 진행하시는 이덕화 선생님이 나오시는 거 기억하시죠? 예. 거기 목소리만 따로 입힌 거예요. 최고원 이렇게 한 거. 근데 거기서 이덕화님 목소리가 아니고 개그맨 최병석 씨가 성대모사 하는 거를 입혔는데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게 또 뒷얘기예요. 이때는 이덕화 씨가 이걸 꼭 했었죠. 그렇죠. 다음 명장면. 명장면 월드컵 후보 2번입니다. 내용은요. 최곤과 매니저가 영월로 가는 길에 차 안에서 싸우고 커피와 담배 타임을 갖는 장면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최곤이 자존심 부린 걸 미안해하지만 선뜻 사과를 못하는데 매니저는 이미 그 마음을 다 알고 있죠. 참 멋진 매니저인 것 같아요. 미안하긴 한데 사과하기엔 자존심이 상해서 일부러 더 막하는 최곤. 그리고 짜증은 나지만 담배 달라면 담배 주고 불 달라면 불 붙여주는 스타와 매니저의 관계성을 잘 표현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 의견은요. 명장면이라고 하기엔 너무 짧고 대사도 없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장면일 뿐입니다. 반대 의견에 저는 반대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이 작가님들이 캐릭터 초반에 어떤 대사를 줘야 바로 이 사람들이 그 캐릭터를 이해할까를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 최곤의 한마디로 정해진 게 뭔지 아세요? 형 담배. 아니에요. 형 어디가? 형 어디가가 그 유치장에서도 나오고요. 여기도 나오고 항상 중요한 순간이 나오면 최곤이 하는 말이 형 어디가? 이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완전히 의존하고 있구나 이 사람. 근데 그게 이 장면에서 처음에 나옵니다. 딱 끼익 쓰고 나가니까 아 형 어디가? 그러는데 그게 최곤을 그냥 4글자로 줄이면 뭐냐? 형 어디가다. 굉장히 잘 만든 장면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담배 씬인 거죠. 맞아요. 예. 형 어디가? 예. 그런데 막 뒤로 걸어가더니 알고 보니까 그 고속도로 길가에 있는 데서 이제 커피를 사와가지고 앉아서 주죠. 자, 형 그만 먹으라고 하시면 있고, 형 먹다 어디 가라고 하시면 있고. 아무튼 이 장면은 저도 뭐 당연히 기억은 나는데, 네. 어쨌든 이 영월로 가는 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매니저 잘못 만들고 별걸 다요, 별걸 막 이러니까 그죠. 끽 안성기 세우죠. 씨가 이제 열 받아가지고 내린 다음에 나오는 약간의 가벼운 화해 장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 후보. 예, 명장면 월드컵 후보 3번입니다. 내용은요. 스튜디오에 커피 배달 온 다방 김양이 집 나오면서 느꼈던 엄마에 대한 속마음을 고백하면서 뭉클하게 만들었던 방송 장면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이 장면을 기점으로 최곤의 오후의 희망곡이 주민들의 호응을 얻게 됩니다. 덕분에 최곤도 라디오에 대한 열정이 생기고요. 김양이 마냥 철없는 인물인 줄 알았는데 이 장면 하나로 김양에 대한 서사와 캐릭터를 확 살리죠.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인물입니다. 예.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기만의 사연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주 찡한 장면이었습니다. 예. 반대 의견은요. 일이 잘 풀렸을 뿐이지 결국 부스 안으로 커피를 배달시키고 즉석 게스트 세우고 오히려 최곤이 너무 별로인 장면 아닙니까? 뭐 수트죠. 현직 라디오 제작진이 쓴 반대 의견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죠? 예. 이 사실 저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장면이었어요. 예. 요 김양 역할을 하셨던 안미나 배우님. 제가 같이 수업을 들었어요. 대학교 때. 저희가 그 심리학과 같은 과예요. 성함이 안미나 배우님이에요? 그죠, 본명. 그 당시에는 다른 이름으로 이름으로 하셨는데 없었는데? 지금은 본명인 안미나 배우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수업 중에 누가 봐도 연예인 차림새가 있잖아요. 예. 이게 안경 쓰고 모자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근데 항상 제일 뒷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보고 있는데 바로 제 옆 자리에 앉는 거예요.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 그분이 이분이거든요. 저는 근데 이미 이 배우 역할에 좋아하고 있었어요. 다른 영화에서 봤기 때문에 같은 수업을 들었다는 추억 때문에 어허. 굉장히 예. 반했다고? 아니죠. 저희 의미 있는 장면이다. 뭐예요? 왜 얘기한 거예요? 반갑잖아요. 남일 같지 않은 장면. 설렜다? 그렇죠. 설레죠. 수업 시간에 연예인이 들어오는데 안 설레요? 좋아했다? 네? 좋아했다야. 예, 그래요. 미국인의 첫사랑이라고 하죠. 아무튼 이 장면이 라디오스타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죠. 비기닝 장면이고. 최곤 본인도 놀래요. 예. 그냥 너 안마르나 해봐라. 그리고 방송 막 해야지라고 했는데 진솔한 얘기가 나오니까 라디오라는 게 이런 거였어? 라는 식으로 깨닫는 장면이 분명히 되기 때문에 전 놀라진 않고 네. 오히려 거기서 최고는 뒤에 소파에 그냥 이렇게 앉아서 네. 그걸 그냥 무표정하게 듣고 있는 게 그게 오히려 전 최곤을 드러냈다고 봐요. 그래서 최곤이 저런 모든 인생의 어떤 뭐 엄청난 그런 것 풍파 막 이런 것들을 그냥 대충 받는 인물이구나라는 게 오히려 라디오 DJ로서 더 이 내공이 있구나라는 걸 더 느껴지게 했고. 그럴 수 있죠. 오히려 거기 PD님. 영월 방송 국장님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분이 이제 또 바둑알 던진 다음에 삐지시는 분. 예, 와가지고 화내려고 하다가 문을 다시 닫죠. 문을 닫잖아요. 네. 이거 방송 된다. 괜찮은데? 된다. 그죠. 이러면서. 촉이 있는 분이에요. 예, 근데 이 김양이 일했던 청록다방이 실제로 있는 다방이거든요. 그래요. 그 영화 속에 나온 사장님이 실제 사장님이랍니다. 김양이 쳐서 뭐하니? 그분이 제주에서 뭐하나? 응, 뭐하노? 그분이 실제 사장님이고 그래요? 지금 너무 관광지가 돼가지고 다들 가신대요. 그래서 지금 그 영화들이 지역을 먹여 살리는 경우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영월은 청록다방과 영월 이 건물 여기가 지금 어떤 일종의 박물관이 됐다고 합니다. 순대국밥집도 그러면 있나요? 그건 모르겠네요. 그게- 중국집은 있대요. 그건 있으면 저는 가고 싶은데. 근데 중국집은 있대요. 그 뒤에서 이준희 감독님 나오잖아요. 예. 이준희 감독님이 실제로 연기했던 그 장면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순댓국밥집이 제일 제가 보기에는 맛있거든요. 그렇죠. 노브레인과의 첫 만남 국이. 저는 그게 참 그 순대국밥집에 그게 궁금해요. 왜냐면 거기 딱 오랜만에 가가지고 네네. 너 사인 이렇게 낡은 그 빛바랜 사인 보여주면서 네네. 여기 왔던 거 기억나지? 최고 당연히 기억 못하죠. 그죠. 여기 그 사장님이 너 왕팬이라고 안주 바리바리 내놔서 너 술 떡이 돼서 막 그런 얘기하는데 네. 안주 바리바리 과연 뭘까? 그러니까 딱 보면 저는 그게 모르게 굉장히 궁금해요. 많을 것 같지 않은 집이거든요. 순대국밥집에 뭐가 나왔을까? 그러니까요. 무슨 세트가 있을까? 그 순댓국도 심지어는 들깨 계열이거든요. 그죠. 들깨 계열이면은 약간 전통집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안 내고 순댓국으로 이제 온리 외기를 간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바리바리는 뭐였을까? 그러니까 저도 수육 계열이거든요. 아니 어떻게 돼지 한 마리를 아예 잡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래가지고 머리- 그게 저는 굉장히 궁금하다. 자 다음 명장면. 영영 월드컵 후보 4번입니다. 내용은요.
이스트 리버가 라디오 전화 연결이 돼서 최곤 선배에게 라이브 한 곡 부르게 해달라고 조릅니다. 그리고 신명나게 부르죠. 그 노래가 바로 넌 내게 반했어였습니다. 찬성 의견은요. 조용한 영월에 열정 가득한 인디락 밴드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데 언밸런스 하면서도 신나가지고 오히려 좋았습니다. 이 노래가 나가는 동안 동네 사람들이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고 화투 치는 동네 아줌마, 서울 사는 아들에게 음성편지 쓰는 할아버지, 짝사랑하는 여자에게 고백하는 꽃집 총각 등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릴레이같이 지나가죠. 반대 의견은요. 전화 연결로 라이브를 방송했으면 음질이 엄청 안 좋았을 것 같은데 방송사고 아닙니까? 현직이 계속 댓글을 오늘 달고 반대 있는 의견은 좀 분이에요. 계속 예. 제가 보기에는 안에서 내수로 돌리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들 본인들 얘기 같은데요? 아무튼 이게 동강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실제 노브레인이죠. 그렇죠. 이 뒷얘기가 원래는 크라잉넛을 섭외를 했대요. 근데 노브레인을 크라잉넛으로 착각해서 캐스팅을 한 거라고. 뭐 다 밝혀졌으니까. 처음부터 그랬네. 근데 사실은 은근히 인디 락을 많이 안 들으신 분들은 그 두 팀을 헷갈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헷갈리고 저희도 이제 이 노브레인 성우 형님이 오셨을 때도 네네네. 항상 이 크라잉넛이라고 저희가 불러드립니다. 진짜로. 예. 무례의 끝이래요. 노브레인의 말달리자 불러드립니다. 이야, 진짜 무례하면 끝이다. 밈이에요, 밈. 예. 그죠. 그걸 노는 거죠. 그렇죠. 경록절 아시잖아요. 그 홍대 파티. 예. 그런데 가서도 이제 헷갈리게 해드리고. 서로 노래로 행사 뛰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들의 어떤 장르 개그라고 하죠. 그렇죠. 자기들끼리의 개그입니다. 자, 그러면 A조 4개의 장면 4강에 진출할 1, 2위 뭐라고 보십니까? 자, 88년 가수왕 최곤의 무대 인트로, 그리고 최곤과 매니저의 영월 가는 길 담배 타임, 김양 라디오 방송, 이스트리버의 넌 내게 반했어. 네. 전 이야기적으로는 약간 어떤 분들은 너무 눈물을 쥐어짠다는 의견도 있지만 김양의 라디오 방송이 이 이야기에 되게 중요한 한 축이기 때문에 이 4개 중에서는 올라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뭐 이 김양의 라디오 이거는 올라가야 된다. 예, 최고의 장면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엄마. 예. 예. 붙인 게 붙이는데 그 맛이 안 나. 그렇죠. 그죠? 이 음악이 그 신호등 깜빡깜빡하면서 네. 빗물과 함께 음악이 바뀌면서 그렇죠. 영화가 드디어 그동안 이제 뭔가 엉망진창 코미디로 가다가 그죠. 흐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앞부분에 또 막 뭐 어디 무슨 사장님 뭐 여산값 갚으세요 이런 얘기를 철물점 사장님 그죠. 퉁쳐드릴 테니까 뭐 이런 갚으세요. 식으로. 거기서 시작해서 점점 갑자기 확 들어가는데 예. 관객이 모두가 거기서 확 들어가죠. 그렇죠. 모든 사람에겐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고. 맞습니다. 예. 자, 김양의 라디오 방송 그럼 하나 받아주시고 어떤 거? 2위. 네, 2위 어떤 거 고르셨습니까? 넌 내게 반했어 아닙니까? 크라잉넛. 네. 예. 이 음악 영화에 한 발을 걸치고 있는 이유예요. 제대로 된 밴드에 제대로 된 공연이 나오기 때문에. 예. 여기서 이 이스트리버 네. 노브레인 이분들이 없었으면 사실 영화가 이 정도까지는 심심했죠. 예, 받쳐주기 어려웠다. 감초 역할 너무 잘했기 때문에 좋습니다. 러블리너스 메리트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김양의 라디오 방송 1위, 넌 내게 반했어 2위, 4강 진출입니다. 아,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징소리. 네. 반갑네. 자, 베리어천가 듣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월드컵 하늘이 이거 어색하지? 나 되게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 간 기분이 들어. 너무 어색해. 생소하고 아니, 사실 명장면 얘기하는 건 똑같은데. 아, 근데 월드컵 그리워하시는 분도 계시겠네요. 다시 숨나? 다시 듣네. 다시 들으렁.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책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이종범 작가와 영화로 토크를 쪄내는 찐해타운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라디오스타 명장면 월드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4강에 김양의 라디오 방송 눈물씬 요거와 또 이스트리버의 전화 연결 넌 내게 반했어 라이브 노래씬 네. 자, 요게 진출해 있고 진출했습니다. 자, B조 명장면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라디오스타 문제문 후보 5번입니다. 내용은요. PD가 술자리에서 막말 일침을 던져서 은근히 상처받은 최곤과 민수. 민수가 PD를 등에 업고 최곤과 걸어가면서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우리 찢어질까? 하는 최곤에게 매니저가 찢어질까 하는 최곤에게 매니저가 내가 더 열심히 할게 하는데 정말 둘 다 짠하더라고요. 최곤의 진짜 부활을 응원하게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자존심 센 최곤이 강 PD에게 팩폭 맞고 처음으로 시무룩해져가지고 한 말이잖아요. 아 그래도 매니저한테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구나 싶은 장면이었습니다. 반대 의견은요. 진짜로 찢어질 용기도 없으면서 상대방 기분만 싱숭생숭하게 하고 안 하는 이만 못한 말이잖아요. 반대 의견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작가 입장에서는 이렇기 때문에 이게 명장면이거든요. 정말로 찢어질까 마음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찢어질까 했는데 상대가 그럴까라고 말할까봐 무서워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받지 않길 바라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 참고로 이 장면은 이제 감독 이준희 감독님 본인이 뽑은 명장면인데 그 저희 작가들 사이에서 동굴신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동굴신 뭐예요? 동굴신이 뭐냐면 얘기 마지막에 제일 큰 위험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스타워즈다 그럼 다스베이더가 있잖아요. 마지막에 나올 그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상황에 그 뭐라고 하냐 열화판? 그 카피? 조그만 부분을 앞에서 살짝 보여줘야 돼요. 무조건. 아 나중에 뭐가 터지겠구나에 약간 그 힌트를 앞에 줘야 되는데 그걸 동굴신이라 불러요. 나중에 이 둘이 찢어지는 문제가 생길 거라는 어떤 암시를 주는 게 여기 동굴신인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게. 뭔가 약간 뭐 복선 같은 느낌으로. 근데 좋은 복선 말고 이제 최강 빌런 복선에 관련된 걸 동굴신이라고 하죠. 어허. 아, 얘가 결국 막판에 다 갈아엎겠구나 뭐 이런 느낌? 그런데 요 장면이 동굴신이죠. 그렇군요. 저는 이게 명장면으로 기억된 적이 없었는데 감독 스스로 뽑은 명장면이었군요. 그러게요. 사실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감독에게는 그런데 저에게도 그렇게 강력한 후보는 아닙니다. 구색 맞추기 후보가 아닌가. 그런가요? 예. 왜냐면 이것도 명장면이 너무 많습니다. 네. 솔직히. 자 다음 후보는요. 네. 명장 월드컵 후보 6번입니다. 내용은요. 두 사람이 천문대에서 별을 보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요. 이별을 준비하는 민수의 의미심장한 말이 심금을 울리면서 명대사로 꼽히고 있죠. 찬성 의견은요. 별을 보는 최곤에게 매니저 박민수가 자기 혼자 빛나는 별은 없어. 별은 다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야. 라면서 진정한 의미의 스타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최고의 명대사라고 생각합니다. 최곤에게 걸림돌이 되기 싫었던 매니저의 마음이 너무나 잘 느껴졌어요. 반대 의견은요. 자기 혼자 빛나는 별은 없다더니 스타에게 급 이별하자는 매니저. 잡아달라는 건가요? 이별하자는 건가요? 사실 이 장면은 이 전에 나온 장면들하고 같이 있어야 좀 살죠. 그거 기억나십니까? 그 직전 장면에 여기서 그 살자고 꼬시잖아요. 안성기 배우가 네. 야 여기 얼마나 좋냐 공기도 좋고 이거 살까? 그러니까 이 최곤이 형이나 애하고 순영이 들어와서 형이나 살아. 살아. 그래서 가버리죠. 예. 계속 이렇게 밑밥을 깝니다. 근데 절대 받을 마음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안 되겠구나 가야 되겠구나 딱 그런 장면인데 예. 유일하게 걸리는 것이 있다면 이때 빌런 역할을 하기 위해 등장한 그 스타 에이전시 대표님의 예. 그 한결같은 연기가 저에게는 못내 실수로 밟은 레고 조각 같았어요. 너무 이렇게 너무 아쉽다. 지금 시장에 7080 수요가 있습니다. 듣던 대로 많이 거치시군요. 예. 너무 그 되게 굉장한 캐릭터입니다. 그분이. 예. 그러니까 뭔가 좀 그 어색한 구석들이 몇 개 있어요. 실제로 영화에도. 그렇죠. 예. 그 얼마나 아티스트를 만나는 에이전시 사장님은 보통 안 그러시잖아요. 예. 되게 이게 되게 프렌들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듣던 대로 많이 거치시군요. 제가 충격받아서 자막을 다시 봤어요. 내가 들은 대사가 저게 맞나? 예. 그게 좀 살짝 그렇죠. 약간 펀드 매니저에 좀 더 어울릴 것 같은 느낌? 그죠. 오히려 약간 감정이 뭐지 느낌. 약간 외국인 투자자? 권모회에 어울리는 그렇죠, 느낌. 그렇죠. 예. 시장만 보고 약간 사람들의 마음을 그래프로 보고 이런 사람의 느낌이 좀 나죠. 그러니까요. 펠레 형이 후시 땄어야 됐다라고 하시면 있고. 자 아무튼 하여튼 뭐 근데 이제 중요한 그거는 이제 감독의 디렉션에 의해서 하신 거니까. 네네, 그죠. 예. 자 다음 명장면. 자, 명장면 월드컵 후보 7번입니다. 박민수가 떠나고 혼자 적적하게 라디오를 진행하던 최고는 아버지를 찾는 영월 꼬마와 방송을 한 후 자신을 떠난 매니저 박민수를 찾으면서 제발 돌아오라고 울부짖습니다. 찬성 의견은요. 최곤이 매니저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는 장면이잖아요. 자존심 강한 최곤이 우니까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버스에서 꾸역꾸역 김밥 먹는 매니저와 엉엉 우는 기수
상반되는 장면이 교차돼서 더 좋은 가수 것 같아요. 가수. 아, 엉엉 우는 가수. 기수 뭐예요 갑자기? 죄송합니다. 군대입니까? 아 죄송하네요. 엉엉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버스에서 꾸역꾸역 김밥 먹는 매니저와 엉엉 울고 있는 가수. 상반되는 장면이 교차돼서 더 좋았습니다. 반대 의견은요. 어쨌든 공중파 라디오인데 전화를 하거나 직접 찾아가 보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이거 좀 민폐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의 전파를 말이죠. 이거는 이제 지역국이 있다는 것은 결국 지상파라는 거고 공공재. 나라의 허가를 받은 거고. 공공재를 낭비한 거죠. 예, 느낌상 KBS 쪽을 약간 그러니까 진짜 공영방송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예, 사적 이용이죠. 예, 그래가지고 이거는 전화를 하거나 네. 수배를 하거나 사람을 풀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수신료의 가치. 예, 근데 이 장면이 작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했던 게 그 옆에 꼬마애 있잖아요. 예, 그 순댓국밥집 아이죠. 예, 그 꼬마애가 최곤을 의미합니다. 이거 아시나요? 실제로 이 감독도 그렇게 얘기를 한결도 받고 설정상 최곤이 영화에는 안 나오는데 어렸을 때 부친에게 아버지에게 버림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거의 아빠한테 하는 것 같은 모든 의지를 박민수한테 하고 있고 그죠? 또 박민수도 자기 아들한테 하는 것처럼 대한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이 옆에 있는 이 어린애가 자기 아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어린애가 아빠에 대해 얘기하는 게 최곤이 박민수에게 하고 있는 얘기로 생각하고 들으면 완전히 딱 맞아요. 그리고 최곤이 아이한테 얘기를 해요. 너 때문에 나간 거 아니라고 와서 얘기하고 다시 나가. 그게 박민수한테 하고 싶은 말을 그 애에 대한 얘기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나 때문에 가는 거 아니라고 민수가 와서 얘기 좀 해줘. 그 얘기를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뭐냐면 또 작가들이 제일 좋아하는 장면. 무조건 반대로 가는 건데 이 작품 내내 감정 표현을 안 해요, 최곤이. 그거 아시죠? 예. 이거 막 사인해주세요. 그래도 막 가만히 있고. 그리고 대신에 감정 표현하는 건 누구냐면 박민수예요. 예. 근데 여기는 계속 웃거나 울지 않는 최곤이 처음으로 제대로 우는 장면이 여기고 반대로 안성기 배우가 안 웃는 장면이 여기밖에 없어요. 항상 웃고 있습니다. 너가 왜 그래? 혼낸 장면 빼면 거의 항상 웃고 있는데 이 장면이 유일하게 둘 다 안 보여주던 진짜 얼굴을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네. 굉장한 졸리신가요? 아니 저는 근데 이 장면이 이상하게 조금 뭔가 개인적으로는 네. 다른 장면들은 이게 김양 라디오 방송 포함해가지고 네네네. 저한테는 굉장히 감동적인 몇 장면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상하게 이 장면은 조금 심파 같았어요. 네. 심파가 싫으면 딴 영화를 보세요. 아니. 그래가지고 조금 심파 같고 근데 안성기 배우의 그 김밥을 네. 두 알씩 입에 넣는 그게 살렸다. 아니. 이게 한 알씩 넣었으면 이거 못 살려요. 심파 느낌을. 근데 이게 꾸역꾸역 두 개씩 입에다가 넣으면서 밀어 넣으면서 하면서 울음을 참는. 진정성이잖아요. 예, 그걸로 견뎠기 때문에 그러면서 옆에서 이제 네. 가라 그러는데 나 김밥 장사 갖고 와. 그게 정말 그게 살렸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 김밥 진짜 맛있어 보였고. 대단하시네요. 예. 저는 뭐 작가니까 제 일을 했을 뿐이고요. 예. 대장님은 대장님이 본업을 하셨을 뿐이네요. 예. 저는 약간 조금 뭐랄까 아이도 라디오 마이크 앞에서 울고 있고 최곤도 울고 있고 그래서 네. 조금 약간은 너무 다 우는 느낌이어서 너무 과하다. 예, 그래서 조금 저는 약간 참담한 느낌이 좀 더 드는 씬이었는데. 근데 오히려 그 박민수가 먹으면서 안 울잖아요. 그 덕분에. 그러니까. 그래서 더 슬프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밀어넣는 거. 눈물 났습니다. 예. 자, 아무튼 그렇고요. 다음 후보. 방금 같은 그런 순간마다 진짜 약간 정신 나가신 것 같아요. 왜요? 재능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것도. 아니 여러 번 봤으니까. 거기서 그 장면에 저는 걸작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재능입니다. 전지적 돼지 시점이라고 하죠. 네. 진짜 전돼지. 대단합니다. 자, 명장면 월드컵 후보. 명장면 월드컵 후보 8번입니다. 내용은요. 비 오는 어느 날 라디오를 진행하다가 밖에 나온 최고는 다시 돌아온 민수와 마주치고 둘은 아무 말 없이 장난치다가 매니저가 최고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엔딩 장면입니다. 여기 명장면이죠. 걸작이죠. 명장면이지. 찬성 의견은요. 이 장면에 OST인 비와 당신이 촥 깔리는데 노래가 어우러지면서 최고의 엔딩씬을 완성시킨 것 같습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두 사람의 우정을 한 컷으로 요약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반대 의견은요.
아내가 보내주긴 했지만 결국 가세기운 집안 상황을 또 외면하고 최고에게 갔군요. 의리는 좋지만 가족에게는 그닥이죠. 저는 이 반대 의견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요? 이제 돈이 들어올 상황이 됐잖아요. 이제부터 벌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이제 그냥 DJ로서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가수로서 이제 다시 한번 뭐 음반을 낸다거나 이런 게 잘 풀려가지고 뭐 콘서트도 하고. 근데 음반 시장에 7080에 대한 수요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걸로 한번 크게 땡겼으면. 그렇죠. 이제 뭐 다시 옛날 뭐 트리뷰트 앨범도 딴 사람들이 내주고 뭐 이것저것 할 거 많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돈을 벌면 되죠. 역주행. 예. 여기서는 오히려 아내 옆에 있으면 힘들 때는 나가 있고 돈이 되니까 돌아온 케이스가 돼요. 그렇죠. 여기서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마인드죠. 근데 이거 재밌는 게 이때 마지막 장면에 원래 돌아온 민수가 씩 웃으면서 끝나는 거였대요. 근데 거기서 박중훈 배우님의 말에 의하면 현장에서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우산을 씌워주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라고 했는데 현장 스태프들 전원이 그 자리에서 만장일치로 바로 찍자, 바로 가자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우산 없이 이거 엔딩을 어떻게 하려고 했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원래는 우산을 쓰고 예. 그 최곤이 음악 이게 라이브로 자기 비아단신을 연주해주는 장면에서 예. 오버랩 되면서 밖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저 멀리에서 이렇게 안성기가 돌아서 보면서 웃고 싶지만 웃지 않고 퉁명스럽게 바라보면서 그냥 씩 웃고 있는 얼굴로 끝난대요. 그 안성기 배우의. 근데 야 뭔가 좀 너무 이건 아쉬운데 싶잖아요 좀. 혼자 우산 쓰고 웃는다. 홀리데이처럼. 일단 돌아왔다 이거죠. I'm back. 근데 거기서 던져주고 나온 데다가 이렇게 우산을 씌워주는 딱 요 동선을 안성기 배우가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배우는 다르다 그런 느낌인 거죠. 그렇군요. 아무튼 이제 그 세면백 같은 거를 쓱 이제 일수 가방 같은 거. 던졌는데 그거를 바닥에 던지니까 툭 던지니까. 다시 짚고 일어나면서 슬로우 모션으로 우산을 쫙 펼 때 그렇죠. 화면 아주 중앙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가지고 탁 세워주지 않습니까? 아름답죠.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고 예. 어떤 분들은 그 장면 보면서 여기서 이제 주먹질하면 인정사정으로 바로 가는데 그렇죠. 가장 최고의 장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라디오스타 명장면들 비조를 한번 해봤는데 형 그냥 우리 찢어질까? 이거랑 천문대에서 별은 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매니저 돌아오면서 우는 방송에서의 최곤, 그리고 마지막 우산 씌워주는 엔딩. 뭐가 명장면 4강에 진출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1위는 엔딩으로 일단 저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는 입장이고요. 예, 뭐 저도 예. 우산 장면은 뭐 최고죠.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이 장면으로 이 영화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엔딩 우산 장면을 올리시고요. 네네. 자 이제 2등은 뭐냐? 2등이 좀 애매하네요. 저는 결국은 이 A씨 매니저 돌아오라고 울고 있는 최곤이 저에게는 약간 여기서 2등인데 자기적이라고 느끼셨다면서요? 예? 그럼 너무 둘 다 울었어요. 지문을 바꾸죠. 2알씩 먹는 김밥신. 바로 몇 초 뒤에요. 같이 붙어 있어요. 커트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한신이니까. 가라. 그죠. 나 김밥장 살 할 거야. 거야. 왜냐면 그 김밥장에서 할 거야가 김밥이 정말 맛있어 보여. 그러니까요. 나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김밥 팔 거야. 오늘 내가 다 팔 거야 이거. 그렇죠. 남은 건 내가 다 먹을 거야. 그 지문을 바꿔서 같은 장면이지만 김밥 2알신이라고 이름을 바꾸면 어떻게 가십니까? 저는 그리고 사실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네네. 저는 진짜 굉장히 좋아하는 씬이 네네. 초반에 재밌는 장면들이 많거든요. 투닥거리면서 네네네. 그 PD가 이제 방송사고 치던 씬이 처음에 서울에서 온 가수왕이라는데요 하면서 네네. 그 수희 아저씨가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그러죠. 와서 그 방송국장님이랑 엔지니어랑 짜장면 먹습니다. 거기 근데 맛있죠. 이제 그 안성기 배우가 짜장면 막 섞어서 싹 한 바퀴 돌려가지고 그죠. 딱 주는데 그걸 방송국장 이렇게 보고 있다가 멈춰가지고 보고 있죠. 이러고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아니 거기서 채 안 하고 새로운 젓가락을 뜯어서 그 젓가락을 손에 쥐어주니까 채 합니다. 야 정말 상전 났네 이런 얼굴로. 예. 눈을 좀 이렇게 몇 깜빡거리더니 내가 이렇게 지금 뭘 본 거지 싶은 예. 표정으로. 그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거기서도 사실 굉장히 맛있어 보이거든요. 그 짜장면. 예, 저도 그 장면 보면서 짜장면을 시켰어요. 그렇죠. 아무튼 왜냐면 그게 그 짜장면 배달 그 계속 오거든요. 네네. 그분은 그죠. 철가방 네. 계속 중요한 계속 배달하시는 분이고 네네네. 등에다 사인 받은 분. 네네. 예. 그리고 그 국장님은
계속 짜장면만 드세요. 그렇습니다. 예. 계속 짜장면 먹고 양파를 드십니다. 아 그렇죠. 예. 단무지를 안 드시고 양파 쪽으로 가시더라고요. 똑같은 걸 보셨네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죠? 예. 식사와 당신인가요? 우리가 같은 영화를 본 게 맞나요, 근데? 비만 당신인가요? 네. 라고 하실 분 있고. 여러분 이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안경을 끼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저는 정말 배성재 DJ 같은 눈으로 세상을 보이고 싶어요. 얼마나 먹음직스러울까? 매니저 돌아오면서 울부짖는 최고으로 가죠. 그렇죠. 네. 1위는 엔딩 장면, 2위는 매니저에게 울부짖는 최곤입니다. 네. 자, 노브레인의 넌 내게 반했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아유, 진짜 이쯤 되면 재능의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 먹은지 몰랐어요. 나오는 울음을 김밥으로 막는 장면이라서 막 처음엔 하나 먹다가 내가 두 알 먹거든. 그걸 얘기할 줄은 몰랐어. 배성재 텐 찐해타운 오늘은 영화 라디오스타 명장면 월드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4강으로 이제 가봐야 될 텐데 4강 대진 약간 눈물씬끼리 붙었네요. 그러네요. 김양의 라디오 방송 즉석 멘트 대 매니저 돌아오려며 울부짖는 최고. 둘 다 이제 약간 방송 사고급인데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간 방송 사고급이지만 오디오만 비지 않으면 요즘 방송국 놈들은 이런 거 좋아하죠. 그렇죠. 네. 사람의 감정을 돈으로 사고 팔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모두가 원하는 씬이죠. 아 그런가요? 예. 자 어떤 게 결승에 진출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슈화도 그렇고 그 어떤 자극도 그렇고 가장 감정이 세게 튀었던 두 장면이거든요. 근데 하나는 초반부, 하나는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네. 근데 대장님의 의견은 사실은 이 뒤쪽에 매니저를 돌아오라 하면서 울부짖는 최고는 조금 너무 즙을 짜내는 느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장면이 주제랑 관련이 될 것 같아가지고 완전 집 나간 아빠를 보는 애 마음으로 박민수를 보고 있구나 최고님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는데 같이 수업을 들어보니까 김양의 장면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니 뭐 주제라는 게 꼭 이제 그거기도 하지만 이건 어쨌든 또 저도 지역 방송을 해본 입장에서 지역 방송 그곳에서 과연 이걸 누가 들을까 싶은 곳에서 누가 나의 인생에 관심이 있을까 싶은 곳에서 그죠. 그 관심으로 이 영화 분위기를 전환시킨 장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김양의 시퀀스가 저거는 영화의 핵심을 관통하는 장면이 아닌가. 엄마 보고 싶어라고 울 때 예. 화면이 뭘 보여주는지 아시죠? 다 그 늙은 엄마들만 보여줘요. 소한테 염을 주는 엄마, 화투 치는 엄마. 화투 치는 엄마, 예. 각 여러 엄마들, 그러니까 딸이 옛날에 집 나갔을 법한 나이대의 엄마들만 딱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는 청취자는 여기 있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저 연출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죠? 눈물이 안 나오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네. 받겠습니다. 그래요? 네, 좋죠. 결승? 뭐 동문이니까 또 김양 파견으로 하견 예. 좋죠. 인구 절벽을 예감한 영화라고 하신 분 있고 뭐죠? 무슨 얘기예요? 어디까지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김양의 라디오 방송 결승 진출입니다. 자 이건 정말 잘 만든 장면이라고 봐요. 맞아요. 한 장면에서 감정이 이렇게 그래프로 쫙 올라가죠. 예, 감정이 쫙
그래가지고 그 청록다방에 있는 그 김양 그 친구 동료 언니도 막 울고 막 약간 심파 느낌으로 가는데 그죠. 아주 덤덤하게 마무리를 하는 게 최곤 DJ가 소파에 앉아서 안 듣고 있었을 수도 이러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예, 심지어 안 듣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약간 남이 그럼, 대신에 예. 그 게임으로 치면은 자동 사냥하는 것처럼 남이 대신 얘기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런 표정으로 그냥 뒤에 앉아서 방치형 있는 게, 게임 하듯이. 예, 그게 최곤의 어떤 깊이 스케일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아, 좋네요. 오히려 저는 좋았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4강 넌 내게 반했어 라이브 씬이랑 박민수가 최곤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엔딩. 아, 어렵네요. 자, 이스트 리버 장면은 음악 영화 느낌을 주는 굉장히 신나고 좋은 부분이고 나머지 하나는 우리 모두가 공감할 만한 최고 명장면이란 말이죠. 어떻게 그 이스트 리버 장면에 한 표 힘을 좀 실어줘 보세요. 어차피 우승은 저쪽이니까. 이스트리버는 어쨌든 그 이 넌 내게 반했어를 네네. 잘 부르기도 하고 또 비와 당신도 멋지게 부르고 그렇죠. 그 영화에서 이제 최고의 감초 역할들을 해주고 또 개그 역할을 너무 잘해줘가지고 노브레인 지금 공연하면은 비와 당신 거의 늘 부르는 거 아시죠? 예. 거의 이제 자신들의 곡인 것처럼 부르시거든요. 예. 그만큼 이 영화에서 착 붙었다는 얘긴데. 최곤을 어떤 그 순대국집이 이제 거의 이제 가장 밑바닥 감성이었잖아요. 네네, 그죠.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순대국밥집에 와서 그 매니저가 이제 막 기억나지 막 하는데도 안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바닥에서. 그러고 담배 빡빡 피면서 네네네.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막 이러고 있는데 밖에서. 이제 결국은 안 되겠다. 술 생각나지 않냐? 그래가지고 소주 시켜가지고 술까지 이제 하는데 이제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저 지금 어디로 빠질지 너무 조마조마해. 최고 선배님! 이러면서 그죠. 선배님 뿌입니다! 뭐 이러면서 더 이제 나락으로 노래는 그렇죠, 느낌. 그렇죠. 예. 그러면서 오히려 관객들은 이 영화에 더 빠져드는 느낌. 오히려. 예. 그렇죠. 사실은 여기서 어느 하나 빠지면 재미없어질 배우들밖에 없어요. 노브레인도 없었으면 이 영화 너무 심심했을 것 같고. 예. 자, 충분히 했으니까 이제 올릴까요? 엔딩 우산 엔딩이 충분히 결승 했으니까. 진출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양의 라디오 방송 시퀀스 대 우산 엔딩. 네. 뭐가 우승일지. 야, 뭘로 가볼까요? 근데 요거는 확실히 좀 강력한 대결인 것 같은데. 예. 다른 분들 의견 듣고 싶다. 왜 엔딩 우산 장면은 너무 이 영화를 본 모든 사람들의 강렬한 한 장면이잖아요. 마치 지난주에 쇼생크 탈출의 탈출신처럼 예.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전 거꾸로 김양의 라디오 방송 여기에 좀 이렇게 힘을 실어주고 싶은 마음이네요. 영화의 축약이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김양. 진짜요? 예. 왜냐하면 이 박민수가 최근에 우산을 씌워주는 엔딩 네네. 이 직전까지는 네. 어쨌든 매니저 돌아오라고 울부짖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김밥을 꾸역꾸역 먹었고 그 다음 단계는 생략돼 있어요. 네. 그냥 왔어요. 그냥 가라. 나 최건 매니저 뭐 회장 출신이야. 애들 아니, 푼다. 최건 뭐 그 팬클럽 회장 출신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네. 그래가지고 약간 그 해결 자체가 좀 쉬웠다. 예. 예, 그냥 한 번 보고 또 뭐 이러면서 노래 부르면서 갑자기 빗속에서 걸어오잖아요. 네네, 그죠. 그래가지고 해결의 어떤 그 난이도가 높지 않았다. 네. 근데 김양은 굉장히 난이도 높은 장면이었어요. 어. 여기서 이걸로 꺾인다고? 그러니까 라는 이 기대치가 전혀 없는 곳에서 그러니까 관객을 일단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 장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의 장면이라는 예, 거죠. 여기서 이 직전은 그거잖아요. 최곤이 이제 갈 때까지 가가지고 네네. 스튜디오에다가 다방 그 커피를 시켜가지고. 아가씨를 불러서 네네네. 커피 타서 마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PD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갈 때까지가 예. 그만 이러죠. 나와요. 그러고 이제 아주 그냥 막 나가는구만 막 이러고 하다가 네. 야 너 멘트 한 번 할래? 뭐 이랬는데 그게 분위기를 바꿔버린 거잖아요. 혹시 그 커피를 마시는 것도 먹방의 개념으로 들어가서 뽑으시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입으로 들어가는 순간 일단 먹방이 되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예, 예. 저는 예. 왜냐면 마지막 우산 장면은 먹는 장면이 없어요. 그래서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 지금 그런 의심을 합리적인 의심을 제가 네. 하고 있거든요. 저는 라디오스타 최고 명장면이 이 김양, 예 라디오 장면. 저의 눈물배. 제가 그죠. 영화를 볼 때마다 네네네. 눈물 짓게 되는 몇 가지 장면들이 있습니다. 비 온다 엄마 거기서부터 시작되죠. 그렇죠. 그 전에 그냥 뭐 외상 네. 아파서 이러다가 비 온다 엄마 이때부터 예. 부침개 얘기로 들어가면서부터 지금 부침개 때문에 뽑으신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붙인 게 뇌절하지 마시고. 아니에요? 그래요. 예, 바르다 김양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도 근데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김양인 장면이 더 네네네. 강력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갈까요? 갈까요? 김양의 라디오 방송 우승 발표해 주시죠. 너무 오랜만이라 까먹었어 지금. 갑자기 네. 트레몰린이 울리니까 라디오스타 명장면 월드컵 대망의 1위는요 바로 김양의 라디오 방송이었습니다. 그렇죠. 야, 사실 다행히도 이제 단일화됐네요 후보가. 그렇죠. 아 엔딩 아깝긴 한데 이 장면 뭐 우리가 2등했다고 해서 뭐 빗바라는 건 아니니까. 예. 아, 전 다시 한번 영화 한 편 본 느낌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광고 듣고 들어오겠습니다. 사실 그 장면도 좋은데 야외에서 짜장면 씬 또 하나 있거든요. 그거는 저는 한 배달일 한지 5년 됐는데 예. 배달이라는 건 맛입니다. 이거 그 장 맞죠? 네. 굉장히 그 약간 열받는 씬이에요. 네. 배달을 했는데 자기가 군만두를 막 집어먹고 있어요. 그렇죠. 물론 서비스였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걸 계속 집어먹어. 네. 아, N형이랑 막 이제 먹으면서 PD 3년 차라니까 애기 막 이러면서. 몇 번을 보신 거예요? 그 정도로 디테일하게 기억을 하시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베텐 찌네타운 다음 주 영화를 소개해드리죠. 애니메이션 코코입니다. 텐스타그램에 미리 올라오는 공지를 참고하시고 댓글 참여해주시고요. 오늘은 라디오스타 이종원 작가와 함께 명장면 월드컵을 해봤습니다. 네. 네. 모든 영화에는 먹방이 숨어있다. 정말 먹방 없는 영화 한번 해서 예. 본때를 보여주고 싶어요. 왜요? 뭐 할 말 없게 만들고 싶어. 저는 진짜 먹방도 한번 완전히 쏟아부으면서 해보고 싶기도 하고. 근데 부산행 할 때 이렇다 할 먹방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 눈에 그 기억 속에 베디의 눈에 하이라이트가 없었어요. 눈이 죽어 있었어. 그렇죠. 네, 한 시간 내내. 그렇죠. 사람만 먹고 그러니까 피를 마시고. 딱히 예. 마음이 동하지 않는 영화였다 이분에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좀 아쉬운 게 또 부산행이도 했습니다. 네네. 네. 자, 이 코너 하이라이트 네. 한 줄평 들어야죠. 털동진의 라디오스타 한 줄평. 잘 될 때의 친구는 주식처럼 오고 가지만 힘들 때의 친구는 금처럼 변동이 없다. 무슨 말이죠? 멋있는 말입니다. 금을 사라? 금을 사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금을 사야 된다. 지금처럼 이럴 땐 더더욱 골드러시, 금이죠. 그렇죠. 미국 스타일로. 네. 예. 그래서 안정자산. 안전자산. 유동성 위기가 오고 있어요. 요즘 투자하나요? 한 줄평 금밥. 한 줄평 언제까지 금밥. 해야 돼요? 우리? 한 줄평이 언제까지 해야 하이라이트. 돼요?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한 줄평 저의 예. 컨셉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종권 작가 여행 잘하고 돌아오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3월 9일 목요일 배송제 10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월드컵 오랜만에 하니까 진짜 어색하네요. 트램으로 나오고 깜짝 놀랐네. 여기서 찍을게요. 네. 조금만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두 분이. 그 1위. 이분 배우 이름이 뭐더라? 한뭐 아닌가? 한여운 배우님인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하나, 둘, 셋. 그 예명이고 지금 본명으로 활동하실 거예요. 안 모르는데. 자, 안미나 배우님. 그래도 오랜만에 야근하니까 여러분들 좋네요. 시간 걱정 안 하고 토크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짜장면 땡기는 영화다. 라디오스타는 저의 한 줄평. 충격이었어요. 그 정도의 눈으로 영화를 볼 수가 저 있어요. 원래 짜장면 먹을 때
그 양파를 먹잖아요. 근데 이 영화를 보고 양파를 한번 먹어보게 됐어요. 맛있죠 양파. 나쁘지 않더라고. 좋습니다. 생 양파를 먹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조합이거든요. 중국 요리가. 좀 빼줘 그 파문에. 자, 털동진 작가의 아유. 생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파문에 빼달라. 물 빼? 맞네. 생일이 7분 지났죠? 야, 아직 미국 시차. 아 감사합니다. 미국식 노래가 아닌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 들어야 돼 이거? 자,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번째 생식을 받는 건지 모르겠네요. 베텐 감사합니다. 조영국이 7번째인데요. 뭐. 그러니까요. 이제 오시죠. HB. 우리 짬좀 PD님. 축하할 건 축하하고. 갑자기 이거 갑자기? 뒤처리 좀. 아 이거 그대로 가시죠. 그대로 예.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저도 축하해드려야 되는 건가요 설마? 탈출하시는 건가요? 자, 이제 이취임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일단 어쩌고 오시죠? 마지막이니까 얼굴 비춰야죠. 이임식 여기 쓰는 걸 굉장히 어려워했는데. 3년간의 소회를 한번.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자, 유용준 PD의 오늘 어색하다. 일만은 뭐야? 고별 작별. 아니 정말 너무 감사했고요. 아, 참 이거. 파스분들과 이렇게 제작진 함께 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우리 에디나 조전 작가, 장세영 작가님 다 진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베텐을 생각하고 파수분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긍심과 이렇게 긍지를 가지시고 정말 왜요? 뭐 자존감 없어 보여? 아니, 우리는 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베텐을 위하고 우선을 하고 있다는 거 저희가 꼭 한번 전달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또 뭐 아쉬웠던 점 그동안. 전혀 없었고요. 우리 네. 새 PD가 이제 올 텐데 네. 뭐 저보다 훨씬 뛰어난 PD이기 때문에 아니 뭐 실질적 왕고에게 아셨던 점 뭐. 그동안 가장 뭐 힘들었다. 뭐 사실 3년 동안 뭐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건 사실이고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모두가 다 힘을 모았기 때문에 제가 3년 이상 한 거겠죠. 실망하시나요? 아니 정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제작진은 어쨌든 간에 뭐든지 베텐이 우선이었고 혹시나 부족한 점이 보이고 왜 이렇게 아쉬운 점이 보였을 때에도 사실은 저희 항상 베텐 생각하고 베텐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응원과 질책과 응원 모두 이렇게 해주시면 말이 진짜 엉망이네. 최악의 고백사네. 최고의 순간. 이렇게 말을 못하는지 몰랐네요. 최고의 순간. 진짜 최악의 베텐 스타일. 진짜 엉망진창. 내가 들어본 가장 엉망진창의 모습이에요. 제가 말을 하고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네. 제작진은 항상 이렇게 뒤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만하래. 아니 가는 사람 앞에 두고 지금. 그러면 뭐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어느 프로로 간다 뭐 이런 행보는 아직 밝힐 수 없고. 러브 FM에 이제 11시에 새로운 프로, 새롭진 않지만 이제 진행자가 바뀌는 프로그램 있습니다. 교양방송. 예, 경제 목돈연구소라고요. 네, 거기 가니까 혹시나 뭐 낮에 깨시면 돈 벌러 갑니다. 목돈연구소. 예. 네. 이제 새 PD가 이제
와서 저를 대체해 줄 거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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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네, 죄송한데 이거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 다 자르면 안 될까요? 무슨 소리 아, 하시는 내가 거예요? 내가 용준님 그림 그리는 거 있는데. 예. 그림 줘봐. 아 근데 액자는 좀 오래 걸려가지고 그림만 일단 줬는데 어디 어딨지? 그거 아름답구만. 오빠는 오빠를 잘 그렸어 내가. 거의 다. 야 2019년부터 횟수로 4년이야? 진짜? 3년 3개월. 야 네. 4년이네. 코로나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제대로 맞으셨네요 진짜. 먹방도 못 하고. 저 거의 겹치시네요 저하고. 그쵸. 저 빅라디오만 원래 3년 이상 하거든요. 빅라디오니까. 네. 근데 약간 대장님 그리는 건 달인이 됐어요 거의. 어떻게 그래도 달인이야. 같이 나가라는데. 아 저요? 같이 왔으니까 일단 미국 갔다 와서 한번 보죠 뭐. 갔다 와서. 뭐야 아, 그리고 이제 이제 슬프지만 어쨌든 이렇게 유용준 PD가 또 네. 페이즈 3를 근데 좀 너무 후회되는데요. 다시 딸래? 다시 따. 이거 진짜 너무 슬퍼. 다시 따. 한번 더. 다시 따. 이거는 생각 못했어요. 말을 할 거라는 걸 생각 못해가지고. 다시 따. 너무 슬퍼. 겨드랑이 관리법 부분 그거 추천입니다. 추천? 제모는 추천합니다. 제모 추천. 네. 여러분. 자 이제 새로운 PD. 네. 자 4대 PD. 저도 앞에 나가야 돼. 4대 혹하게. 4대 혹하게. 자기도 나가야 잠깐 얘기해. 원래 이 취임식 때는 취임식은 뭐 방연입니다. 예전에 한번 보셨던 광현 PD. 네. 예. 뉴비는 아니었고 베텐을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면이세요, 들? 예. 전에 한번 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죄로. 그대로 다시. 근데 뭘 하면 베텐으로 오게 돼요? 상당히 불편해 보이는 표정. 근데 이런 인사 시스템이라면 먼 날 제가 다시 올 수도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지. 피치촌 다음으로 또 제가. 사실상 유배지. 사고 쳤냐고. 사고 쳤나? 아니. 이 전에 하던 건 뭐지? 컬투쇼. 컬투쇼 조연출. 그리고 초니 때 한 건 아니지. 같이 했어요. 네, 같이 초니 좀 때도 하다가, 하고? 네, 한 6개월 같이 하다가 다른 데 갔다가 컬투쇼 갔다가 다시 아 그러신 거였구나. 자, 아무튼 몇 년을 여기에 이제 묶여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 진짜 웃긴 거 같아. 너무 다시 따. 자긍심 긍지는 제가 단어 선택 잘못한 것 같아요. 좀 자부심을 가지시라고. 네. 아니 이제 웃음벨로 몇 년 동안 잘 작동할 겁니다. 원래- 스트리케 감독님 그잖아요. 자랑스러워도 됩니다. 네. 여러분들 자랑스러워하셔도 됩니다. 그 느낌이었습니다. 아, 저 되게 힘든 시간이 올 때마다 보려고요. 버거슨 너무 기대돼. 감독도 그 은퇴식 할 때 애드립으로 했어. 그럼. 용준 84. 87입니다, 여러분. 아 고생하셨 넘었네요. 자, 어쨌든 하지만 회식은 또 종신 초대권이 있기 때문에 MT 종신 참여권. 무기징역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자주 소식을 전해드리고 여러분 11시에 하는 AM 목돈 연구소. 돼지 돈이 아니고 이 돈입니다. 목돈 연구소 많은 사랑해 주시고 또 거기도 참여 많이 해주시고 돈 벌어야죠. 음악 한 곡 나가더라고요. 어? 지금 노래 한 곡 나가더라고요. 선곡은 뮤화에서 다 끝나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주에 감사합니다. 2주에 볼게요. 이거랑. 2주 다녀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파파라치 것 기대할게요.
그래 그건 그거는 어떨지. 공개해야지. 네. 롤러코스터 타야죠. 영어 능통이시죠? 뭐 그거. 진짜 뭐 불편하진 않죠. 아 좋겠다.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정리하십시오. 네,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고맙다. 네, 들어가세요. 뭐 이런 걸 아, 아닙니다. 피디님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갈게. 네, 들어가세요. 좀비 상태여가지고. 예. 네, 고맙습니다. 안녕. 끕시다 바로. 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